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가 화제 속에 오늘도 계속 회자되며 과연 누가 최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또 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외압을 시도했는지 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주저없이 이 두 사람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최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해병대 전 사단장 임성근, 두 번째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막았던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병의 죽음의 책임은 자신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과도한 작전 수행과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직권남용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사건의 축소와 은폐,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였는데요. 이미 그 이유는 청문회 전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증거와 증언, 정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날은 결정적 한 방을 기대했는데요. 역시나 다를까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결정적 세 가지 장면을 뽑아봤습니다. 이날 결정적 장면은 밤 10시 넘어 나왔는데요. 청문회를 진행하며 질문을 병행하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의장에 군형법 제62조 위력행사 가혹행위 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웠는데요. 정 위원장은 증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진을 본 적이 있나? 당시 내성천 상황이라고 말하며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육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이곳에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겠는가? 이 사진을 보고도 해병대원에 투입 명령을 내린 지휘관,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증인, 네. 제가 찍은 사진 이거 계속 내리지 말고 두십시오. 사진만 띄워주세요.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저 사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게 당시 부대에서 찍어서 돌렸던 사진인데요. 여러 장의 사진이 합쳐서 와서 정확하게 저 사진의 형태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유사한 사진은 봤습니다. 이게 당시 내성천 상황입니다. 자,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육지고 구분이 안 가요. 수풀이 저렇게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면 여단장 본인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수풀이 있는 지역은 아마 사람이 이렇게 밟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지만 밟을 수는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물로 보이는 곳은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댐이 또 방류됐고요. 장갑차도 휩쓸려 내려가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유재은 증인, 혹시 아이 키웁니까? 네, 아이가 군대 가서 여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임성근 증인, 네.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을 여기 들어가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용감하게 들어가라 라고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그것만 답변하세요. 답변할 수 없으면 그냥 침묵하시고요. 예. 네. 지금 이 사진에서 이종섭 증인, 육상 지역에 이종섭 대해서는 증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종섭 증인의 자식이 여기에 수색하러 들어간다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안전한 지역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여단장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네. 지역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님, 이 사진 아까 처음 본다고 하셨죠? 예.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명조끼 없이 안전장치 없이 여기를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지역은 임성근 증인! 모래사장과 묻지 않았어요! 강리 임성근 증인! 구분된 곳이었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묻지 않았다고요. 최재원 증인, 예. 여기 들어가면 사고 난다는 것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라고 했냐는 거죠. 임성근 증인은 지시한 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대대장, 중대장들은 카톡을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지시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가 없대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지시를 잘못 전파한 대대장만 죄가 있대요. 우리 박상현 증인, 네, 여단장이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대령입니다. 책임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금형조끼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장갑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언론 홍보를 위해서 이랬다면 중대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사단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병사들이 왜 들어갔죠?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도 된다라는 포 11대 대장의 지시로 일단 오해해서 들어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자, 알고 있습니다. 여단장님, 그러지 맙시다. 김성근 야구 감독의 리더십은 경기에 패하면 감독인 다 내 책임이다. 승리하면 이것은 다 선수들 덕이다. 이래서 김성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겁니다. 임성근의 리더십은 어떻게 부하들 당신 너희들만 처벌받아라. 난 책임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좀 양심들 갖고 삽시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 장면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의 진술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동혁 검찰단장을 상대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용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죠라고 묻습니다. 이에 김동혁 단장은 네, 본인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박정훈 대령은 김 단장의 진술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난 문자를 다 지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외압 사건을 한 사람의 항명 사건으로 엮기 위해 무리하게 진술서마저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실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정의로운 군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외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유리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내가 타협했으면 박정훈 대령부터 그 광수대 그 모든 수사관들까지 전부 다 다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불법하지 않게 하려고 이첩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병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첩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누가 시켰어요? 항명수괴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수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지침 받은 적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서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범죄 행위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거기에 박정훈 대령이 메시지를 다 지웠다, 통화 내역을 지웠다, 이렇게 구속영장에 들어있었죠? 네, 본인이 했던 얘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관한테, 검사한테 나는 문자를 다 지운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원님 전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네. 새빨간 거짓말을 구속영장에 쓸 수 있는 그 칸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부었길래 그런 칸이 부어서 그런 거짓말 구속영장을 쓰죠?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공수처에 그러면 본인은 핸드폰 제대로 냈어요? 네, 제대로 냈습니다. 제대로 냈는데 무슨 폰을 냈어요?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쏘던 폰 그대로 냈습니다. 그 쓰던 폰을 다 지워서 깡통폰을 냈다면서요? 그러면 본인이 했던 거에 의하면 본인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지워서 깡통은 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김정혁 깡통폰, 임성근 깡통폰, 그리고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네, 나왔어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누가 시켰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불법으로 이천 사건을 탈취했는지 모든 것은 전부 다 범죄이다. 예, 정리해 주세요. 의한 공무집행 방해고 공영문서 탈취죄다. 정리해 주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김동혁 증인. 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위로 하세요. 허리가 구부정하니까 괜히 좀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네. 주의를 줍니다.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요. 본인 생각은 충분히 앞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신문을 하는데 반항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주의 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세 번째 장면은 어떻게든 이번 사건이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커넥션,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유상범 국회의원이 나섰습니다. 해병대 카톡방에 등장한 3부 체크라는 말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눈치 없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사실 확인으로 이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유 의원의 이런 모습이 저는 눈에 유독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까지 나서 꼼꼼하게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유 의원이 더 많은 뭔가를 알고 있는 듯 보여졌는데요. 당시에는 3부 골프 주장의 모든 야당 의원들이 웃었지만 저는 뭔가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윤핵관 중 윤핵관, 왜 그가 3부 체크라는 말에 유독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국 그의 이런 대응으로 그는 유산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번 청문회를 통해 다 드러난 거죠. 누가 최상병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누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게 소위 이정호가 3부 토건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여기 3부라고 내일 3부 내일 체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에 게 아마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월 2일, 3일 1사단 방문해서 골프를 치는 약속입니다. 1시 사단장 방문, 2시 첫날 운동, 그 다음에 2일차 다음날 아침 8시에서 9시 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정호 창권이 아니라 이정호가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 시간을 정한다면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경청해 주세요.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경청해 1부, 주세요. 2부, 3부가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니 다 잘 아니까 웃죠. 자, 우리가 지금 3부를 가지고 요 단톡방 이 내용을 가지고 3부 토건이랑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냐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이자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각자 자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골프 3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3부 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3부 토건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마 3부 이렇게 하니까는 다들 웃으셨어요. 골프 3부가 아니냐.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송호종이랑 골프를 동행하기로 예정했던 골프 단톡방에 있던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가 4시에서 5시에 친대. 그래서 못 치면 9홀이라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네 얘가. 2부까지 여기서 우리가 늦잖아.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3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녹취록은 자,
공수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증거가 제출이 돼서 지금 이 3부가 마치 3부 토건인 것으로 마치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의 대화는 이 당시에 본인들은 3부라고 얘기한 것이 4시에서 5시에 골프를 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3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 9홀 도는데 두세 시간이니까 9홀로 치자는 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와 같은 녹취록은, 녹음 파일은 공수처에 제공이 됐습니다. 즉 이정호를 3부 토건의 로비리스트로 연결하는 시도에 이 자료가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골프에 3부는 없다.